안녕하십니까. 한남동 돌격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인하대하고 이화여대, 그러니까 오전에 이화여대, 오후에 인하대학교에 시국선언, 탄핵받은 시국선언 지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대학교마다 들불처럼 퍼져가지고. 오늘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특히 인하대를 다녀오면서 그 전에 전혀 몰랐던 이 학교에 대한 새로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여러분께 조금 소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가볍게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몰랐던 진실들. 이게 인하대학교 용현 캠퍼스, 그러니까 인천 본관이죠. 인하대학교 용현 캠퍼스 전경이고요.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가 굉장히 흥미진한 게요. 말 그대로 그 인천, 이름만 될 만하면 알만한 설립자, 이제 금방 그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큰 위인인 어떤 분이 인천의 인자하고, 이분의 백그라운드가 하와이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하와이는 지도상으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오른쪽에 미국 전도지 않습니까?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의 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좀 땡겨온 거고요. 사실은 저 멀리 있거든요. 미국 본토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하와이 섬들이 있는 건데, 이분의 백그라운드가 하와이하고 관련이 깊다 해서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대학교가 이름이 명칭이 된 거고요. 설립은 1954년이죠. 굉장히 오래됐죠, 학교가. 이 설립자께서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굉장히 명문대지 않습니까? 미국의 굉장히 명문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굉장히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는 대학교인데, 이 MIT 대학교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국에도 이런 우수한 공과대학을, 우수한 이런 MIT에 버금가는 그런 우수한 공과대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고급 교육, 고등 교육을 선사하겠다, 좋은 기술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비전과 포부를 갖고 MIT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인천에 인자고 하와이 하자를 따가지고 인하대학교라는 이름으로 1954년에 설립하셨는데, 이 일단 인하대학교의 전신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 그 코리아 크리스티안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이 인하대를 설립하신 분이 그 설립하기 전에 1913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일제강점기 때죠. 의사의학이 설립된 이유니까요. 하와이에 이 한인 기독학원이라는 거를 설립을 해요. 지금의 뭐 기숙학교 이런 개념이겠죠. 한인들의 교육과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 굉장히 좀 미션적인, 크리스천적인 그런 미션을 가진 그런 학교고요. 이후 한국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는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관을 설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것을 처분을 하고, 뭐 교육부지를 인천시로부터 기부를 받고, 그 당시에 또 이거 팔아서 처분한 그 돈이랑 하와이에서 다시 모금한 돈이랑 이래저래 모금한 돈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나오는 국보 지원까지 해가지고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을 1954년에 설립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바로 누구냐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세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시고, 이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저는 굉장히 시급하고 굉장히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한미 상호 방호 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게 1953년 전쟁 직후, 그러니까 공식 체결은 1954년인데, 이 1954년, 53년 저희가 휴전 협정을 체결하자마자 거의 그 해 몇 달이 안 돼서 일단 체결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밀어붙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54년에 워싱턴 DC에서 이게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되면서 그 전쟁 이후로부터 미군이 떠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주한 미군이. 그리고 이 조약이 얼마나 대단하냐? 미국의 영토나 영해가, 미국의 어쨌든
영토가 영해가 군사 침범을 받으면 우리나라 당연히 즉시 자동 참전이고요. 반대로 대한민국의 영토나 영공 영해가 군사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군이 100% 참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적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미군이 우리 군이고 우리 군이 미군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당시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열악했지 않습니까? 전쟁 직후였고요. 사람 너무 많이 죽어 있고요. 인프라 다 망가져 있고요. 농경지도 다 박살나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가진 거라고는. 근데 좌파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또 뭐라고 폄훼를 하는 거 들어봤더니, 어차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당시에 뭐 저기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또 냉전으로 바로 들어갔죠. 이 냉전, 공산주의가 막 팽배하게 막 전염병처럼 퍼지는 당시 1950년대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굳이 아니었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동아시아 정세의 향후 이런 방향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38선 이남의 현 대한민국 저희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었다. 이렇게 폄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적 평가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중요해졌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기 때문도 있겠고, 이 남한이 갖는 38선 이남 한반도 이 우리 땅이 갖는 게 동아시아의 그 러시아하고 중국, 당시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소비에트 연방하고 이 팽창하는, 미치도록 팽창하는, 풍선처럼 막 팽창하는 그런 저기 공산주의의 쓰나미에서 굉장히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지리적 요건도 있긴 했지만, 다시 역사적 평가를 하자면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 국부이고 초기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력하고 외교력하고 리더십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서, 당시 좀 미국이 사실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우리나라가 너무 열악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또 주저주저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전쟁에 대한 피해가 컸고요. 그 직전에 이미 또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한국 전쟁이 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력 손실하고 자본 손실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주저주저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약을.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성과가, 이 가치, 우리 외교 지정학적 갖는 이 가치가 그 당시에는 최극빈국이었지만 이게 미국 당시 정부에 어필이 되고 대미 군중들한테 어필이 됐다. 이게 역사적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폄훼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이거죠. 재평가가 시급하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저기 좀 지리적 여건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부룬디가 지금 뭐냐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조그맣지요. 그야말로 물가도 뭐 바다하고도 인접돼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아프리카 대륙 말 그대로 가운데 조그맣게 얇게 돼 있는 부룬디라는 최극빈국입니다. 저 오른쪽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는 그 Whole of Africa, Whole of Africa, 아프리카의 뿔이라 해가지고 소말리아죠. 이 해협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해협이고, 근데 여기서 해적질이 지금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저기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저기 아덴만의 여명인가 그 작전에 투입돼가지고 청해부대 투입돼가지고 그 선장님 구출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소말리아 해적들 지금 너무 수감이 됐다. 이 해협에서 늘 해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위치상 소말리아는 위쪽에 있고, 이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 섭사하라,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밑에 이 가운데 부룬디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가 알박게 되는데, 이 나라는 굉장히 최극빈국입니다. 지금도 내전하고 기근하고 이런 게 기후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요. 농업 국가인데도 최극빈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부룬디라는 나라를 대할 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뭐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뭐 군사협약을 맺어주겠습니까? 나중에 뭐 자원 얘기 이런 걸 감안하고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미국이 당시에 비슷한 입장이 아니었을까. 혹은 더 이제 수월한 비유를 가져보면 이제 베네수엘라인데요. 베네수엘라는 산유량이 전 세계 최고라고도 알려져 있고 미국보다도 훨씬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극좌 소셜리즘, 그 극좌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케이스죠. 자원은 지금도 넘쳐나는데 인플레는 막 말도 안 되고, 휴고 차베즈 지금 2대에 걸쳐서 저기 독재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는 좀 다른 형태지만 어쨌든 극좌 사회주의의 그 저기 들어오면서 자원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그 정치 기반이 완전히 개차반이다 보니까 나라가 나락간 케이스 베네수엘라인데,
우리가 이런 나라를 그 어떤 남미의 지리적 요충지나 요충 위치나 저기 자원만 보고 왜 달려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야 베네수엘라 우리하고 팀 먹자 이렇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방어 조약이 우린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일어나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의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와 이 자원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 굉장히 애쓰겠다. 독재하지 않겠다. 이런 롱텀 비전, 이 중장기적 비전이 맞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이 땅이 갖는 베네수엘라라는 땅이 갖는 나라가 갖는 메리트하고 합쳐져서 조약 이런 게 결성이 되는 거죠. 물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구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하고 그런 조약이 만약에 체결이 된다고 하면 준 조약이라도 체결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구군인 땡큐인 그런 조약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지정학적 위치나 자원 이런 아무리 풍부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런 국가 비전, 장기 비전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력과 외교력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거지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의 저기 평가가 굉장히 재평가가 시급하다. 인하대학교가 근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픔이 좀 많죠,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하도 흥미진진해가지고 인하대학교를 좀 알아봤는데 1979년에 인하대학교 교내에 이 좀 큰 크기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러니까 여기 이 대학교 입장에서는 설립자죠. 인하대학교 설립자, 다시 인천의 인하고 하와이 하자를 따가지고 인하대 공대. 인하대 공대가 처음 54년에 설립이 됐는데 79년에 이제 기념하는 기념비가 당연히 설립이 돼요. 워낙 또 위인이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위인이란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큰 위인. 근데 5년 만인 1984년에 철거가 됩니다. 이 동상 오른쪽으로 철거되는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이때 당시가 딱 뭐예요? 학생 운동인의 뭐 독재 정권에 반환해 하면서 이승만이 무슨 뭐 독재를 했고 무슨 뭐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그런 것만 부각이 되는 독재를 하다 결국 쫓겨났다는 식으로 저도 그렇게 무슨 쌍도둑놈 사기꾼으로 알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한참 막 학생운동 지금 586 정청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대학생일 때 막 때려 부시고 방화병 갖고 막 사람도 인명피해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고 폭탄 테러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는 정경들도 막 후들겨 패고 그런 한참 데모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가 저하가 되면서 이게 동상이 철거가 됐다. 이 철거된 동상은요 어디 버려진 건 아니고 아직 이난의 어디 창고에 그 40년 넘게 처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되면서 다시 좀 빨리 복귀될 수 있는 하루빨리 그런 날을 고대해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저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 탄압 물음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1년 9월 3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좀 말기 때 얘긴데 인하대가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라고 돼 있는데 교육부죠. 교육부. 어쨌든 교육부는 정부인데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 대상에서 결국 최종 탈락이 됩니다. 인하대가. 그래서 부실대학이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논란하고 탈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인하대 재학생들하고 인하대 하고 이 졸업하고들한테는 굉장한 멍해가 되는 교직원들한테도요. 굉장한 명예실추가 되는 그런 심각한 논란이었는데 이게 왜 문재인 정권 정치 탄압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는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가 2021년 9월 3일에 날짜 잘 보시고요. 그 똑같은 시기에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그 다음에 이듬해 바로 5월 7일이죠. 9월 3일, 5월 17일. 그러니까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명예가 회복이 되긴 합니다. 이게 기사회생했다. 그러니까 재정전 탈락했던 게 다시 취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2021년 9월 당시에 2021년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 말 맞고 탈만은 한전공대 여기도 보면은 전남 나주 혁신도시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뭐 이런
저도 이번에 조사를 취재를 해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에너지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 다 난리를 쳤잖아요. 또 허울 좋은 소리를 한 거죠. 사실은 21년 5월 시행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중요하지 않고요. 후보 시절에 무슨 뭐 공약을 했나 봐요. 호남 지역에 특혜를 주는 공약을 내걸었고 그거에 맞게 법이 2021년 3월에 그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 3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이듬해 3월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한참 이게 추진되고 뭐가 저기 될 시기에 하필 이게 겹치는 거는 21년 우연의 일치일까? 합리적인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원래 시작부터 말이 많았나 봐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호남 지역 공약 벌써 막 냄새가 풀풀 나죠. 그 저기 카르텔의 냄새가 팍팍 나죠, 여러분. 근데 설립 초기부터 반대 여론에 붙였다라는 이미 언론 보도가 있고요. 특혜를 줬다는 논란, 나중에 논란이 불거졌죠. 그리고 방방경영, 이게 왜 또 심각한 문제냐면 애초에 이 대학교를 거기서 만드는 자체가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논란이 많았나 봐요. 왜냐면 한전공단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미 수십조 적자에 매년 수천억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에서 자금, 이 대학교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절반을 출처를 받게 하는, 그러니까 나라 돈 30돈 빼먹듯이 싹 빼가지고 자기 공약, 특정 지역 특정 공약을 이행하는 선십 쓰듯이 돈 뿌리는 뭐 거의 그런 형태였던 거예요. 효율성도 이미 시작부터 의심을 받았는데 그런 의욕을 만땅 안고 시작해가지고 역시나 다를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런 방만한 있어서는 안 될 선심 무슨 뿌리기 돈 뿌리기 식의 공약. 당시 한전에서 출처한 자금이 1,800억 거의 1,900억 가까이 됐다고 하는 1,900억 1,900억 가까이 됐다고 하는 보도를 좀 봤는데요. 이게 하필 인하대 명예실추 사건, 물론 금방 회복돼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던 교육부,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했던 게 이때하고 딱 시기가 겹치는 것이 썩은 내가 풀풀 난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과거의 멍해나 이런 상처들을 벗고 일어나서 인하대는 다시 멋있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지금 이 녹음 시간이 딱 12시 정각인데요. 날짜로 어제 낮에, 어제 오후에 이제 인하 2시였나요? 2시 불법 탄핵 규탄하는 시국선언, 대통령 복귀, 대통령 지지 시국선언이 지금 전국 전 대학교에 들불처럼 막 퍼지고 있는데요. 연세대를 기점으로 서울대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고 늠름하게 우리 자랑스러운 인하의 선후배들,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이 자리에 계셨고요. 이렇게 멋있고 늠름하게 인하인 자랑스러운 지식인과 지성인으로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국부이자 그 굉장한 위인으로 저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기 사실은 위인이죠. 위인이신, 물론 오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과거가 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자금을 출처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설립을 하셔가지고 한국의 MIT급의 최고급 수준의 공과대학을 만들겠다는 설립 비전, 또 굉장히 크리스천적인 가치 위에 또 세워진 학교더라고. 이 학교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기독교 정신을, 탄탄한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MIT를 모방하는, MIT를 표방하는, MIT를 지향하는 그런 급의 최고급의 공과대학을 대한민국에 설립하겠다는 비전으로 1954년에 설립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대학교가 인하대학교고요. 앞으로 이 비전과 탄탄한 가치 기반 위에 세워진 이 대학교, 인하대학교의 출신 학우들, 학생들의 사회로 진출하고 그 이후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 벅차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하대에 대한 저희 짧은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